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과 법정에서 처음으로 오늘 마주쳤습니다. 자,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문체부 인사 전횡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날카롭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유진용 전 장관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악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할 말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참 애증이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증이요? 그렇습니다. 네. 유진용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문체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양정철 비서관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배째드릴까요? 이런 논란을 빚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사실상 면직이 됐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해서 양 비서관에게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전 정권에서 잘 나가다가 낙마한 그 네. 인사를 발탁해서 네. 장관으로 기용해서 언론의 주목도 상당히 받았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전 정권의 잘못을 완전히 뒤집겠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선언을 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으면서 화려하게 장관으로 입성을 했었는데 이 블랙리스트권 관련해서 노태강 전 국장, 지금의 제2차관으로 다시 기용이 됐습니다만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콕 집어 지목을 하면서 낙마시켰던 그 국장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진용 전 장관과 말싸움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해서 있는 유영하 변호사 네.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과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말투 자체가 그렇게 곱상하진 않습니다. 네. 그걸 드러낸 것 같은데 특정 보고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읽은 문장에 다 나오지 않느냐, 왜 물어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유진용 전 장관이 반대할 신문할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영하 변호사가 뭘 줘요? 그냥 듣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라고 유진용 장관이 말을 했는데 끝에 말이 좀 아주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약간 반말 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자 유영하 변호사가 반말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같이 반말로 받아치지는 않았나요? 저는 들어오기 전에 기사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반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근데 이 노태강 전 국장에게 불이익을 주던 그 상황 당시를 또 유 전 장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법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이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와서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한 증언을 했는데요. 네. 그 증언 하나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프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 말씀하신 노태광 이제 차관이 됐죠. 제2차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태강 당시 국장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좌천된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노태강 당시 국장은 문체부에서 실시했던 모든 단면평가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받았던,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우수한 공무원이었다. 따라서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징계나 좌천성 인사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한 노태강 국장이 그러한 그 징계에 처하게 되자 울면서 유진용 전 당시 장관에게 저를 징계하지 않으면 부처 전체에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우수한 인재 공무원인 노 당시 국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이라는 한직으로 옮기게 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오늘 정확하게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곁가지 이야기지만 아까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진용 전 장관과 반말하는 거냐고 막 싸울 때 그 장면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식 싱긋 웃음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웃음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비웃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해석이 좀 몇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는 이 유진용 전 장관의 주장,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자천시켰다. 근데 네.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 참 내가 썼던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하. 본인의 처지에서는 기가 막혀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씁쓸한? 씁쓸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웃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추가로 7건 또 확보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수첩을 확보했고 그 수첩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7건을 또 찾아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6건의 수첩이 입수했는데요. 네. 이번에 추가로 7건입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정말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바로 보이는데요. 이거군요.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이상화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네. 이게 안종범 당시 수석의 수첩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에서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최순실 씨에게 돈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그 돈이 삼성에서 송금되어서 최순실 씨 쪽으로 간 사실을 모른다.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어찌하여 이 최순실 씨의 독일 내 이른바 금고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화 씨의 이름과 소속과 직장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하였느냐. 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시를 한 다음 날부터 삼성의 돈이 바로 조금 전에 이상화 씨의 이상화 씨를 통해서 실제로 최순실 씨,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돈이 송금이 됩니다. 네. 이런 정황을 볼 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기재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상화라고 돼 있고 이 전화번호 이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는 건데 즉 대통령이 불러줘서 받아 적은 전화번호란 소리잖아요. 일단 수첩의 기재 내용을 보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만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도대체 왜 적혀 있는지 네. 누가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을 옮겨 적은 것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이상화 씨와 연락을 하고 그로 인해 삼성이 거액의 송금을 실제로 한 것인지 네. 여부까지 밝혀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일정 부분 좀 연결고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던 상태에 비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입국 당시에 이 한국에 돌아왔을 당시에 이 언론 취재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유라 씨가요. 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가 다 시킨 거다. 난 학교에 가기도 싫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자, 저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정말 철부지 같은 여성 정말 몰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함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저 말도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였죠? 예, 교육부가 이화여대를 감사를 했었죠. 네. 그 결과 작년 3월 달에 정유라 씨 이메일로 해당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교수한테 뭔가 이렇게 자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하는 그 내용인데 네. 체육과학부 학번을 쭉 불러주면서 나는 정유라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교수에게 문의하는 그런 이메일이 한 통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자긴 전공도 모른다 그랬는데 체육과학부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 몇 자리입니까? 8자리 숫자의 학번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정유라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잘 그 입시 부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나는
학번이 뭔지, 학과가 뭔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의 거짓말을 관계를 합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학번이나 소속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는 관심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맞다면 엄마인 최순실 씨가 정말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모든 걸 내팽개친 딸을 대신해서 네. 어떻게든 졸업장은 따게 해주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수업 어떻게든 좀 참여한 걸로 꾸며달라고 선생님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 대리인을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정말 무관하다면 대리인이 누군지가 확인이 돼야겠죠. 이런 네. 수사 절차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였던 양정철 비서관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배째드릴까요? 이런 논란을 빚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사실상 면직이 됐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해서 양 비서관에게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전 정권에서 잘 나가다가 낙마한 그 네. 인사를 발탁해서 네. 장관으로 기용해서 언론의 주목도 상당히 받았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전 정권의 잘못을 완전히 뒤집겠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선언을 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으면서 화려하게 장관으로 입성을 했었는데 이 블랙리스트권 관련해서 노태강 전 국장, 지금의 제2차관으로 다시 기용이 됐습니다만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콕 집어 지목을 하면서 낙마시켰던 네. 그 국장에 대해서 네. 법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유승준 정 장관이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와서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한 증언을 했는데요. 네. 그 증언 하나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프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 말씀하신 노태광 이제 차관이 됐죠. 예, 제2차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태광 당시 국장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좌천된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노태광 당시 국장은 문체부에서 실시했던 모든 단면평가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받았던,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우수한 공무원이었다. 따라서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징계나 좌천성 인사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노태광 국장이 그러한 그 징계에 처하게 돼서 그래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진용 전 장관과 말싸움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해서 있는 유영하 변호사 네.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과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말투 자체가 그렇게 곱상하진 않습니다. 네. 그걸 드러낸 것 같은데 특정 보고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읽은 문장에 다 나오지 않느냐, 왜 물어보느냐 이런 얘기를 네. 했고요. 네. 또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유진용 전 장관이 반대할 신문할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유영하 변호사가 뭘 줘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오늘 마주쳤습니다. 자,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문체부 인사 전횡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날카롭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유진용 전 장관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악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할 말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참 애증이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증이요? 그렇습니다. 네. 유진용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문체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정권의 그냥 듣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라고 유진용 장관이 말을 했는데 끝에 말이 좀 아주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멀리 있으면 약간 반말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그러자 유영하 변호사가 반말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같이 반말로 받아치지는 않았나요? 저는 들어오기 전에 기사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반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근데 이 노태강 전 국장에게 불이익을 주던 그 상황 당시를 또 유 전 장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면서요?